인사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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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책방입니다. 오늘 귀한 패널 모셨습니다. 예. 한류 열풍 사랑 박찬하 의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같이 프로그램 하는 게 몇 년 만이죠? 네. 처음 아닌가요? 아니죠. 예전에 한류 컨퍼런스 할 때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그 한류 컨퍼런스 할 때 처음 그때가 뵀었죠. 이제 아마 6년 전인 것 같은데요. 2014년에 제가 외대에서 했고요. 그때 외무부하고 뭐 문체부 이런 거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제 했었는데 한국의 문화 역사를 알리고 있는 뭐 분들 8명을 모셔가지고 테드 형식으로 이렇게 했던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맞아요. 아, 그때 했었군요. 그리고 제가 그때 연출 PD였는데 예. 좋았습니다. 예. 예, 방송은 네네. 못 나갔죠? 예. 아유, 뭐, 방송용이 아니었으니까. 예, 하긴 그랬어요. 방송용이 될지도 몰랐고, 뭐, 그냥, 그렇지만 그때 200여 분 정도, 한 250분 정도 많이 왔었어요. 오셔가지고, 많이 왔었어요. 굉장히 잘 치러졌고, 그리고 그 이후로 또 굉장히 뭐, 얼마 안 됐지만, 한류는 굉장히 번창을 했죠. 그때랑 지금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BTS라는 나죠. 정말 예.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이 BTS가 등장하기 전이었고 지금 보통 이제 한류 한 20여 년 정도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여 년. 한류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사실은 1998년에 IMF가 터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국내보다는 해외로 뛰쳐나가는 그런 측면들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국량을 이렇게 보여줬던 것이 이제 한류. 한류가 이제 처음에 중국과 뭐 일본에서부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간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게 2011년이거든요. 2011년. 네. 그리고 2012년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싸이. 오빤 강남스타일. 싸이. 예,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그렇군요. 예, 나타나고요. 2012년. 네. 그리고 2013년에 이제 방탄소년단이 데뷔를 합니다. 6월달에. 둘, 셋, 펑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그때 데뷔를 하고 나서 2014년이 된 거죠. 그때까지는 이제 BTS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었고, 그렇지만 2015년부터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고 16년, 17년 거치면서 이제 빌보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큰 사건이에요. 빌보드 연속 몇 주. 그렇죠. 지금 이제 빌보드에서 원래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아시겠지만은 앨범을 냈잖아요. 네. 앨범을 내는 족족 1위를 합니다. 앨범 순위 1위예요. 빌보드에서. 그것도 뭐 유례가 없는 일이지만 앨범으로 아마 4연속일 거예요. 4연속이고 이제 대단하다. 이번 또 11월에 한번 또 낸다고 하는데 그럼 아마 5연속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뚫지 못한 것이 뭐냐면 솔로곡 1위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예전에서 보면 싸이 강남스타일도 네. 엄청나게 퍼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 조회수가 한 거의 40억에 육박할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1위를 못했어요. 1위를 못했거든요. 2위만 연속으로 6주나 7주 정도로 했습니다. 솔로곡에서. 솔로곡에서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단숨에 이번에 넘어버린 게 이번에 다이너마이트 해가지고 뭐 1위를 2주 연속이나 했죠.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1위로 올라갔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거의 뭐 원탑이다 보니까 전 세계 원탑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박찬하 의장님 모신 이유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좀 큰 어려움 시기를 겪고 있는데 방탄소년단이 경복궁에서 공연을 했잖아요. 네, 예. 왜 어떻게 이제 경복궁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을까? 또 그리고 경복궁이 가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좀 궁금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사실 모셨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방탄소년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그게 없었다면은 전 세계 투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네요. 투어도 보면은 작년부터는 스테디움 투어라고 해가지고 맞아요. 5만 명 이상의 굉장히 큰 곳을 이제 투어를 이렇게 하고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처음에는 상심을 했다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한 게 3월, 4월 다시 일어서서 그러면 우리 음악을 다시 만들어 보자라고 하면서 이번에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곡이 이렇게 나오게 된 거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세계 팬들을 위한 거니까 이번에는
영어로 처음으로 이제 영어로 시도를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예, 그리고 희망을 주는 그 뭐 메시지도 굉장히 좋고 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희망을 잃고 있지만 굉장히 어떤 밝은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이렇게 하니까 결국 이제 미국에서 영어니까 또 미국에서 호응이 옵니다. 지미 펠런 쇼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 MC가 되는 그 지미라고 하는 분이 굉장히 또 이제 아미 같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뭐냐면은 이 방탄소년단의 그 주간을 만들었어요. 아하. BTS 주간이라는 걸 한 5일간 만들어서 그때에 내보내기 위해서 이제 새로 찍은 거죠. 다이너마이트의 어떤 연출된 곡을 다이너마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이번에 나오는 경복궁 근정전에서 그리고 경회로에서 그 예전 곡을 가지고 이제 공연을 찍은 겁니다.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참 굉장히 이제 감회가 새로운 게 경복궁에서 공연을 했다. 그러게요. 예. 많은 곳이 있을 텐데 왜 하필 경복궁 보통 선택했을까? 경복궁 안에서 이제 국악 공연은 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원래 근데 다른 예. 데서도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근정전 앞에서 하는 경우는 보통 드물고 네. 보통은 앞쪽에 있는 홍례문이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첫 번째 광문. 광화문 앞쪽에서 하기도 하지만 광화문에서 지나가서 홍례문 사이에 공간이 있잖아요. 문이 모두 몇 개인가요? 예. 문은 그 경복궁의 근정전까지 가는데 3개 문이 있습니다.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삼문삼조라고 해서 네.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때 명나라가 천자국이에요. 당시에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선은 제후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삼문삼조고 그쪽은 오문입니다. 5개의 문을 통과해야 바로 근정전과 같은 태화전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거 약간 중심 오해의 메인으로.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예. 제후국이다. 네. 조선이 제후국이다. 네. 그리고 그 당시 청나라가 그 천자국이다. 천자국이었죠. 근데 그게 정치적인 의미에서 그 당시에 이제 국제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그렇죠. 것인지. 독립적인 어떤 국가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뒤로 보면은 그 기조 자체가 사실은 사대주의잖아요. 사대주의를 예, 가는 사대주의로 거죠. 있었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대주의 사관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가 또 왜곡되는 그런 부분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복궁의 구조에서도 우리가 쓰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복식에서도 어떤 색깔이라든지 그쪽은 이제 황금색을 쓰는데 우리는 그런 색은 쓸 수가 없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쪽은 문을 5개를 통과해야 황제를 만날 수 있었는데 우리는 3개의 문을 통해서 왕을 만날 수 있다. 왕을 배알할 수 있는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거죠. 상당히 불쾌하네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네. 뭐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경복궁을 다시 중간에 임진왜란에서 불탔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 중건을 하는 과정에서는 왜냐면 그때 시절이 이제 흥선대원군 시절 그리고 고종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자주적 의식이나 주체성을 많이 발현을 합니다. 회복을 하는 이제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이제 경복궁에도 투영이 좀 되어 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 경복궁 이따 보실 네. 근정전이라든지 네. 뭐 이런데 좀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좀 엿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세히 예, 설명을 예.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 2015년인가요? 처음에는 이게 흥례문 앞에서 그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한 적은 있어요. 아. 예, 예. 근데 거기서는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공연을 하는데 네. 이제는 뭐냐면 메인으로 들어간 거죠. 이게 맞아요. 근정전으로 들어가고 특히 경회로는 굉장히 또 경이롭다.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네. 그 경회로로 사실은 경회로로 이제 올라가려면 네. 미리 예약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단체로.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래서 보통 경복궁을 들어갈 때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직도 저는 못 들어가 봤어요. 경회로 안쪽에. 안쪽은. 저도 얼마 전에 네. 오동석 작가님이랑 예, 예. 다녀왔는데 네. 바깥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었죠. 그렇죠. 실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막 버튼 눌러야 되고 막.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경복궁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금성하고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자금성이 한 10분의 7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우리나- 지금 크기가? 네. 실제로 거기 안에는 뭐 수백 개의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다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네. 일제 때 그 네. 이전에 해가지고 다 없어졌는데 그거를 지금 하나하나 복원을 하고 있어요. 전부 복원을 원래 하진 지금 않을 건데. 경복궁보다 훨씬 더 많은 건물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예.
이제 지금 소실되고 이제 보시면 훼손되고. 아시겠지만 한 10여 개 정도의 어떤 건물이 남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메인 건물만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에 오밀조밀 다 사실은 건물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아. 네. 그렇지만 이걸 복원을 해도 다 복원하지 않고 뭐 네. 한 20-30% 정도 복원을 한 선에서 아마 그칠 걸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러면 자금성이랑 경복궁이랑 크기는 큰 차이가 없겠네요.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오면은 뭐 굉장히 작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있어서는 우리나라 지도를 보시죠. 우리나라 영토라든지 그 영토를 비례해서 볼 때는 굉장히 어떤 큰 부분이고 실제로도 뭐 반 이상 10분의 맞습니다. 7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굉장히 크다. 우리 뭐 큰 걸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그렇지만 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연대가 빨라요. 아, 자금성보다 예, 경복궁이 먼저 지어졌다는 예. 거예요. 조선을 개국하고 나서 이제 4년 뒤에 처음에는 이제 개성에 그쪽에 있다가 네. 이제 뒤에 와서 여기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경복궁이 1895년 그때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거기서부터 한 11년 후부터 11년 후니까 1406년인가요? 그때쯤에서 자금성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아하. 다 완성된 게 아니고,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여 년 거쳐가지고 완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은 똑같은 문도 있어요. 그 명칭 자체가 명칭 자체가. 똑같은 게 있거든요. 뒤로 이거는 가면 뭐 이제 교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예전에 자금성을 지을 때 경복궁의 디자인이라는 걸 참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이건 한번 팩트 체크를 근데 해봐야 사실은 됩니다. 연대가 한 10년 정도가 우리가 앞서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예.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자금성에 밀리지 않는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말씀드리고 부득이하게 예. 정치적으로 사대를 하고 속국의 형태를 취하긴 했으나 네. 그건 조선 시대 때 들어와서 기간 동안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문제가 되게 예민한 문제가 얼마 전에 트럼프가 시진핑이 미국에 왔을 때입니다. 시진핑이 미국에 왔을 시진핑이 때 미국에 왔을 때 2017년인데요. 2017년 3년 정도 됐죠. 네. 그때 이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비밀리에 이제 얘기를 할 때 한 10분 정도 역사 강의를 했대요. 시진핑이. 그래가지고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 Part of China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Korea is a part of China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 속국이었다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북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얘기하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진핑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뭐냐면 뭐 중국 사람들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뭐 홍콩이나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역사 강의를 했을 때 그때도 보면은 거기에 있는 뭐 저기 대학생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너희는 속국이었어. 라고 하는 얘기를 직접 한다는 거예요. 그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휴. 예, 그렇죠. 반박을 하지는 못하고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아니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음, 그 이웃 나라인데 대한민국이 지금 음, 근데 그 나라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그렇게 다른 나라의 정상한테 사실은 얘기한다는 것은 야, 이건- 뭐 우리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 얘기가 당연히 트럼프에 의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걸 속으로 사귀질 않고 그 한국은 원래 우리 속국이었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는 근데 우리가 항의도 제대로 못했어요. 예. 의도적인 거겠죠. 예. 의도적인 거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계획이 아닌가. 그래서 뭐 중국 외무부에서 뭐 당신네 한국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브리핑을 그 뒤를 하는 더 열이 받더라고요. 더 열이 예, 받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본론으로 다시 되도록 사실은 하죠. 이게 경복궁이라는 게 중요한 게요. 외국인들이 딱 왔을 때 우리나라 왔을 때 주로 어디를 갈 것 같습니까? 명동. 명동. 그렇죠. 그다음에 소비할 때는 이제 명동도 네, 가고 명동. 뭐 타임스퀘어를 가기도 하고 하는데 네. 실제로 경복궁을 안 보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서울에 왔는데 하긴. 예, 맞아요. 그렇죠. 네. 서울에 와서 중심가에 갔다가 현대적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전통을 봤을 때는 뭐 5대 궁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경복궁을 많이 가죠.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한 해에 한 550만
이야, 정도까지 어려우시네요. 이렇게 와서 봤거든요. 네.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올 수는 없지만 예, 경복궁 굉장히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죠. 여기서 네. 어떻게 우리가 경복궁을 제대로 우리 스스로 만약에 우리가 외국인을 초대를 했어요. 경복궁을 데리고 갈 거잖아요. 335에서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냥 겉만 보고서 야 이거 뭐 크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자강성보다 크고요. 그런 것만 가지고는 그 경복궁의 뭐 아름다움 그 속에 담겨 있는 철학과 우리의 정신, 그렇죠. 맞습니다.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도 근정전 앞에서는 오래 머물거든요. 네, 워낙 맞아요. 그 메인이니까. 그 다음에 경회로 경회로. 이런 곳은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BTS를 겸해서 예, 우리 경복궁의 가장 네. 중요한 건물인 이제 근정전과 경회로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네, 좋네요. 이 방탄소년단 때문에 또 이번에 공연을 했잖아요. 그렇죠. 공연하고 네. 바로 그냥 외국인들이 성지가 된 거예요. 예, 근정전 한번 가보고 싶다. 경회를 저기에서 공연을 했구나. 그러면서 거기 가서 또 이제 뮤직비디오를 또 한번 보겠죠. 예, 그러면서 잠깐. 예. 자, 여기서 10월 9일 날이 한글날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우리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뭐 요즘엔 뭐 방송에서는 너튜브라고 하는데 너관? 예, 너관 한국. 네. 이게 일단 이건 고유명사니까 영어로 할게요. 유튜브 코리아에서 10월 한 달 동안 한글만 사용해서 영상을 만드는 기획 행사를 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한글로만 다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책방도 이번 영상부터 예, 참여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아이고. 의장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외래어, 비속어는 사실 뭐 저희 오후에 책방에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BTS라고 하면 안 되겠네. 방탄소년단이라고. 요거는 넘어가죠. 그러니까 예, 예. 그룹 이름, 그다음 예, 예. 가사, 이제 예. 고유명사 요거는 최대한 살짝, 뭐 넘어가고. 영어를 좀 쓰지 않도록 그렇죠. 뭐 단어죠. 그렇죠. 단어. 예, 예. 예. 자, 아까 노력하겠습니다. 뭐 뮤직비디오 때문에. 뮤직비디오요? 예.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요? 음악 영상. 예, 자, 여튼 네. 알겠습니다.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다실 때 꼭 한글로 달아주세요. 여기 밑에. 네. 뭐 경복궁은 많이 가보셨죠? 네. 저도 이제 뭐 가이드를 할 때도 이제 가본 적이 있어요. 뭐 가이드도 많은 하셨어요? 예. 가이드는- 한류열풍사랑에서 가이드는 영어인데. 그러네요. 안내를. 이게 안 쉬워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아이고. 예, 예. 안내. 그래서 한류열풍사랑의 회원들을 좀 모시고 이제 같이 가서 네. 이제 설명을 하고 또 같이 즐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요. 가면은 뭐 저희가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도는 시간 한 2시간. 2시간. 네,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걸리고 그리고 사실은 몇 년 전에는 한복을 대여할 수도 거의 없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몇 년 전에 갔을 때는 한복을 저 을지로 가서 대여를 해오신 분이 있었는데 네. 10만 원 줬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너무 한복 대여점이 많아서 완전히 이제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한복을 고마워. 입고 경복궁 네네. 가는 운동을 네. 한류열풍에서 시작했나요? 처음에 하긴 했었는데 그 뭐 자연스럽게 그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 정책이 뭐냐면 네. 한복을 입고 오면 무료다. 그게 굉장히 좋았어요. 얼마 안 내는 거지만 3,000원 네. 내는 거지만 네네. 그게 이제 한복을 이제 입고 오면 무료다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한복을 입고 오는 분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한복 대여점이 이제 가까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방탄소년단이나 또는 이게 영어 이름이지만 블랙핑크 예, 이런 어떤 요새에서 이제 한복을 입으니까 네. 한복이 굉장히 아름답다. 그래서 한복을 입는 외국인들은 거의 한복을 입고 네. 여기를 이제 들어옵니다. 예. 너무 이제 서론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정전으로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예. 자, 근정전에서 이제 BTS가 이제 공연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근정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어지면서 모든 거기서부터 이제 앞쪽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근정전이죠. 네. 자, 근정전을 얘기할 때 사실은 우리 민족은 뭐냐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류를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한국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하늘에 관련된 거예요. 하늘과 천문에 관련된 거. 네. 특히나 이제
천문을 얘기할 때 예로부터 우리는 하늘을 지켜보면서 별자리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측을 했거든요. 네. 근데 2000년 이상의 그런 어떤 관측 기록이라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 박창범 교수님이 계신데 네네. 이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2000년 이상의 어떤 천문 기록을 가지고 있는 그만큼 이제 하늘과 하나 되는 어떤 그 하늘을 보고 그 하늘에 따라서 그 순리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로부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명나라를 천자로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민족이 고대 상고 시대로부터 천자국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천자국이었다. 예, 그렇죠. 본래. 천자국 또는 이제 그 밑으로 본다면 이제 천손 민족, 네. 자손이다라고 했을 때 천자국이다 아니면 천손국이다, 천손 민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늘의 어떤 별자리의 어떤 구조는 동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삼원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삼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자미원, 자미원, 천시원, 태미원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중심이 자미원이라고 하거든요. 이 자미원에 천상에 하느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 자미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이제 신하 그 부분이고 태미원이라고 하는 백성 뭐 이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상의 자미원에 해당되는 지상이 뭐냐면 명당 자리예요. 어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선이 지금의 한양 땅에 지금의 어떤 경복궁이 있는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된 것도 보면은 명당을 찾은 거죠. 그래서 고려 말부터 해가지고 그러면 조선을 개국할 때 어디로 잡을 것이냐. 처음에는 저 밑에 계룡산을 알아보기도 하고 네, 네. 거기다 뭐 터를 1년 동안 해가지고 터를 이렇게 뭐 이제 만들었잖아요. 만들다가 결국에는 주장이 너무 아래쪽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한반도 그 위쪽까지 지금 간도지방까지 조선인데 조선의 너무 아래쪽입니다. 그래서 중심에 잡아야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고려의 삼경 중에서 남경 자리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지금이 그렇죠. 서울. 그렇죠. 네. 그 지금의 어떤 청와대 자리고 그다음에 그 앞쪽에 있는 경복궁 자리죠. 아하. 그래서 원래 경복궁 맨 끝자락이 청와대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지금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자미원이 있다면 땅에는 뭐냐면 땅에 자미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늘의 네. 하늘의 그 원리를 그대로 땅에 구현한다는 그렇죠. 정신 때문에 예. 하늘에 그 우주를 주재하는 상제님이 계시다면은 네. 땅에는 뭐냐면 황제가 있다. 아하. 상제와 황제 그 대리자가 있는 거죠. 하늘에 상제님이 있다면은 천자가 있다. 천자가 있다. 천자가 있는 그 곳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 곳을 찾은 것인데 그게 바로 지금의 경복궁이라는 거죠. 경복궁 자리다. 그래서 그 경복궁에서도 중심이 되는 게 어디냐면 바로 근정전. 근정전이다. 예, 근정전. 그래서 하늘에 자미원이 있고 땅에는 이 자색으로 둘러쳐진 자미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경복궁이고 그리고 근정전이다. 아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근정전 앞에서 BTS가 이제 공연을 한 거죠. 이렇게. 특이하게도 이때 저는 봤을 때 그 지금 영상을 조금 보면 아시겠지만 자색을 많이 비춰줘요. 네. 원래 BTS의 색깔이 보라색. 보라색이잖아요. 그래 보라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이제 용어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 BTS가 가는 곳마다 뭘 하냐면은 그 자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연을 하는 곳 있잖아요. 네. 뭐 뉴욕으로 가면 뉴욕의 어떤 대표적인 건물에 그 자색을 보여줘요. 자색을 이렇게 들여주고 건물에. 우리나라에서 공연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메인에는 뭐 남산 보시면은 남산타워, 롯데타워 뭐 이런 곳에 네. 전부 이게 자색을 들여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여기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가 아마 그럴 네. 거예요. 와 이런 곳에 BTS가 왔다고 해가지고 이 보라색을 이게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도 보면 뒤쪽에 근정전이 있는데 근정전 쪽에 조명이 이 자색, 보라색으로 쫙 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자미원의 어떤 색깔이 바로 자색인데 그걸 어떻게 알고 이런 걸 구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알든 모르든 간에 예. 어쨌든 간에. 그렇죠. 그리고 이 자색의 또 원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제 중요한 어떤 뭐 한자 수거라고 할까요? 자기 동네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동네 자기 동네. 해석을 하면은 자색의 기운이
동방에서 왔다. 어. 예, 자색의 기운. 자색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천자국이겠죠. 그렇죠. 천자국. 하나님의 대행자. 그 천자 문화, 제왕 문화가 동방에서 왔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은 중국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해석이 바뀌어서 뭐 노자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해석을 아하. 하는데, 중국에서 이걸 잘 없앤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유. 예. 또 지금 현재도 여전히 예. 계속 역사 왜곡은 이루어져 나오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자색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뭐 그 기둥 같은 경우에 보면은 네. 이 근정전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보면은 이 자색과 관련된 그런 어떤 자색 비슷한 어떤 색깔들 그런 것들이 이제 요건 많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지난번 저희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 음. 그때 오동석 작가님과 함께 경복궁에 갔을 때 네. 이제 왜 경복궁은 자색인가 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한 그 구독자 시청자분께서 그거 자색이 아니라 본인은 석간주색이라고 알고 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단청을 복원하고 단청을 색을 칠하는 기술자인데 배우기를 내가 듣기로는 단청에 들어가는 이 붉은색 색은 자색이 아니라 석간주색이라고 하는 색인데 기둥의 벽에 칠해서 잡귀의 출입을 막고 양기를 보존하기 위해 사용했던 색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네. 자색으로 해석하는 건 본인이 처음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답글을 좀 쓰긴 했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보존이라든가 또는 주변 환경과의 잘 어울리는 색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색을 기술적으로는 쓸 수가 있으나 이 건물을 짓는 철학적 의미라든가 또는 사상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분명히 자색으로 해석해야 되는 게 맞다. 라는 저는 이제 그렇게 댓글을 달았었거든요. 네네. 이게 천자 문화라든가 상제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익숙한 저희들로서는 이게 충분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그런 문화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나 처음 듣는 분들께서는 해석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뭐 붉은색이라고는 색깔로 봤을 때는 보여지지 않고요. 네. 예, 자색에 가까운 어떤 색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네. 이 자색의 어떤 색깔로 칠했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의미는 사실 의미 부여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뭐 자금성도 보면은 그런 어떤 자색과 관련돼 있는 거잖아요. 자금성을 영어로 번역할 때 Forbidden City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금한다라고 하는 그쪽만을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을 하고 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번역을 못한 거예요. 그렇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알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자라고 하는 부분이 그쪽도 자미원의 기운을 받아서 자금성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명명한 것처럼 우리는 뭐냐면은 이 경복궁과 그런 어떤 근정전을 지을 때 거기에 이 자미원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있었던 누굽니까? 무학대사하고 그다음에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이 풍수에 관한 논쟁을 펼칠 때도 뭐냐면은 이 자리에 대해서는 이 자리의 방향에 대해서 논하지 이 자리의 어떤 중심에 대해서는 여기가 어떤 자미원의 어떤 명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서로 간에 이의가 없거든요. 그 첨성대 별기 다큐멘터리에 보면요. 이제 신라의 도읍 경주가 그 구성되는 것도 똑같이 천상의 어떤 별자리를 그대로 구현을 했다는 거죠. 전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 사실은 이게 이제 건국을 할 때 보면 이 자색에 관한 어떤 이야기 전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 이제 박혁거세, 아하. 박혁거세에 관한 어떤 설화에 보면은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보면 천상에서 내려온 백마가 나정에 싣고 온 자색 아래서 태어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안 쓰는데 오. 자색 아래예요. 자색 아래서 그랬구나. 박혁거세가 태어났고 천자라고 불렀다.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천자를 뜻하는 거예요. 아, 박혁거세가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천자로서 이야기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라로 가면 기말지 신화가 있어요. 기말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보면은 뭐 65년에 그때 이제 사람들 중에 큰 광명이 비치는 걸 보니까 자색 구름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비치게 되는데 그걸 따라가 보니까 거기에 구름 가운데 황금괴가 걸려 있었고 그 괴 속에서 뭐 흰 닭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말지가 탄생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기도 보면 하늘에서 자색 구름이 네.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기 쉬운 부분이고 이것도 상징이고 예, 문화 예. 코드이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실제로 많이 놓쳐요. 맞아요. 학계에서도 얘기를 많이 이런 부분을 얘기 못 하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는 예. 거죠. 가야도 마찬가지로 가야에서도 보면 상공기사 가락국기에 보면 자줏빛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자승 이렇게 자승자박할 때 그건가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예, 자줏빛 줄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전부 어디에 비치냐면 건국신화라고 하죠. 네. 건국을 할 때 건국자가 탄생하는 거에 보면은 전부 자색이라는 거에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조선이 건국을 하잖아요. 네. 건국을 하는데 그 자색의 기운이 어디로 내려오냐? 근정전, 경복궁 근정전이죠. 그렇네. 그렇게 돼 그 주변에 자색으로 많이 꾸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이제 BTS가 또 완전히 어떤 부합되는 면이 있어요. 근정전하고. 또 하나 우리가 그 근정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게 BTS가 7명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고구려 벽화에도 보면은 그 7명이 나오는 벽화가 있어요. 7명이 그 말에 탄 그 감독에게 노래 지도를 받는 모습.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남자 아이들인데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와. 코리안 DNA라고 할까요? 그게 그러네요. 다 투영이 돼가지고 이야, 지금까지 이게 내려온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신기합니다. 7명일 때 굉장히 뭐 아마 춤 동작도 좋고 중심에 한 명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양옆으로 3명 뭐 이런 칠수 문화인데 이게 칠수 문화는 사실 북두칠성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두칠성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다 별자리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 돌아가신다 사람이 이제 돌아가실 때도 보면 옛날에는 칠성판을 깔고 예, 그 위에 이제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돌아가셔서 칠성으로 돌아가시라. 그게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태어날 때도 칠성 기운을 칠성당에다가 이렇게 점지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눈, 코, 이 구멍이 7개인 이유도 칠성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 그렇죠. 거다. 우리 이제 그런 보통 얘기예요. 우리가 얼굴이라는 말을 하는데 얼이 드러나는 굴이다. 그럼 몇 개로 드러나냐면 7개로 드러나죠. 그래서 눈 2개, 코 2개, 입 하나, 귀 해가지고 7개인데 사실은 이 북두칠성이 북두구진이라고 해서 네. 원래는 보이지 않는 두 별이 있다. 9개다. 9개다라는 거죠. 그 9개 마찬가지로 얼굴은 드러났지만 구멍이 7개가 드러났지만 보이지 않는 아래쪽 하체에 보면은 2개 보이지 않는 구멍이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예. 네, 그건 뭐 말 어떤 안 해도 부분, 예, 아실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북두구진이라고 이제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두칠성이 중심이에요. 하늘의 중심이에요. 천문의 중심. 하늘은 북두칠성을 기틀로 삼고 사람은 마음을 기틀로 삼아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여야 마음이 가야 뭔가 이렇게 다 하게 되잖아요. 그죠. 마음이 기틀이다. 그게 바로 하늘에서는 북두칠성이라는 거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동의보감에 나옵니다. 와. 네. 그래서 하늘과 땅과 해와 달까지 모두 북두칠성의 힘으로 돌린다. 라고 이렇게 동의보감의 양생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별들이 칠성이 주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천지 일월 그리고 음양 오행을 다스리는 병이고 별이고 그다음에 무병장수 인간으로 보면은 인간의 무병장수 생사화복 태어나서 자라고 하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별이 바로 칠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칠성의 기운을 그대로 받는 앉은 자리에서 보면은 사실은 임금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네. 그 어좌의 뒤편에 우리는 병풍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1월 5학도. 예, 1월 5학도 네, 또는 1월 봉우리가 5개이기 때문에 1월 5봉도, 오봉도. 뭐 1월 이렇게 오봉도. 이야기를 하는데 중국은 이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중국은 뒤에 그냥 뭐 용이라든지 뭐 노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은 이것을 우리만 유일하게 이걸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야, 1월 5봉도, 1월 5학도가 있으면은 그 앞에 왕이 앉잖아요. 네. 왕이 앉게 되면 뭐냐면 우주와 함께 한다. 일월이 있고 그리고 오봉이 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건 음양오행의 상징이거든요. 네. 이 우주가 돌아가는 법칙이 바로 음양오행인데 우주의 법칙대로 나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 임금이 딱 앉는 거예요. 대단한데요? 예. 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우주 변화와 그대로 맞춰 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중국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더 들어가 보면 음양오행이 뭐 중국의 철학이 아니고 우리 동이족의 어떤 철학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지만은 일단 외국에 많이 알려진 건 중국에서 중국을 그렇게 통해서 알고 이제 있죠. 알려져 예, 예.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음양오행에 해당되는 1월과 오봉이라고 하는 걸 합하면 뭐냐면 칠수거든요. 칠수. 네, 네, 네. 그래서 이 칠수와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다 1월 오봉도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건 뭐죠? 특히 이제 근정전으로 딱 들어가 보시면은 안을 보잖아요. 네. 안을 보고 딱 이제 1월 오봉도도 보고 여러 곳을 보는데 천장을 봐야 돼요. 천장을 딱 보면은 용인가요? 예, 천장에 보면 용 2마리가 막 꿈틀꿈틀 서로 이제 태극 형상으로 돌고 있는 모습이죠. 네. 예, 돌고 있는 모습인데 이걸 가까이 이렇게 보시면은 용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발톱입니다. 발톱. 예, 발톱이 7개죠. 7개. 칠조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 오조령부터가 천자국이에요. 오조령.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보다 더 세게 나갔죠. 그래서 7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흥선대원군 때 새로 네. 이렇게 중건을 할 때에는 7조령을 썼을 것이다. 근데 그전에는 못 썼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 근정전 바로 뒷건물을 딱 가잖아요. 네. 강령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가면은 4조령입니다. 아. 4조령. 발톱이 4개예요. 그게 뭐냐면 그렇구나. 중국이 5조령을 썼고 우리는 그거에 중국 사신들이 와가지고 딱 보잖아요. 너희들 뭐 5조령 썼어? 딱 이렇게 보는 거죠. 완전히 감시하는 우리는 거니까. 4조입니다. 4조.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됐었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조선 말로 이렇게 가면서는 우리의 어떤 주체적 의식이 드러냈다. 아, 그래서 본래의 이제 천자국의 그렇죠. 위상을 다시 예, 예. 드러냈다. 그래서 7조령이고요. 그다음에 저기 이 경복궁 앞에 보면 성인은 남면이라 남쪽은 하나님의 자리다라고 해가지고 그쪽에 보면 원구단, 네. 원구단을 두거든요. 네, 이게 네. 경복궁에서 쭉 가면은 이제 원구단, 황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는 8조령이에요. 8조령. 예, 발톱을 잘 보니까 8이더라고요. 어허. 예, 그래서 더 많이. 왜냐하면 황제국을 선포를 했잖아요. 네, 그때는. 그렇죠. 이때도 황제국이 아니었는데 그 뒤에 이제 고종이 1897년에 황구단에서 황제국을 선포를 하니까 그 황제가 위패를 모시는 황궁 위에 그 위를 보면은 8개더라고요. 아.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예. 아. 그래서 이제 칠수하고 관련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네. 근정전도 이제 칠수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영어권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북두칠성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아닌가. 방탄소년단을 BTS를 네, 그렇게까지 칭송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7명에 관해서 이제 뭐 굿즈를 만들 때도 굿즈 중에서 네. 굿즈라는 건 죄송합니다. 네. 네, 네, 네. 다시 예, 예. 그 뭔가 팬들을 위해서 상품을 만들었는데 팬. 예. 이게 어려워요. 어려워. 정말 어렵네요. 네. 예, 예. 그래서 이게 상품을 만들었는데 네. 그 상품 중에서는 이 북두칠성을 기반으로 한 상품도 이제 몇 개 아, 만든 게 있어요. 네. 예. 자,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이거는 꼭 봐둬야 될 것 같아요. 아까 황룡을 얘기했잖아요. 네네. 아, 황룡? 용이 있다고 그러고요. 천장에 용이 있는데 거기가 네. 중심이고요. 용이 중심에 있고 황룡이 중심에 있고 그다음에 뭐냐면 사신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정전을 위에서 바라보시면은 근정전의 주변에는 사신도에 해당되는 청룡 백호, 주작 현무의 상이 이렇게 아. 조각상들이 이렇게 있고 중심에 네. 딱 배치가 돼 있고 네. 그리고 주변에는 12지지가 있습니다. 12지지에 해당되는 그 동물들이 있죠. 네. 그 중에 10개만 있는 거 아시죠? 예, 지난번에 영상에서 예. 개하고 네. 돼지는 어디로 갔나? 이 개돼지라고 하는 그 말을 아마 그런 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 이 개돼지 말도 못한 놈 뭐 이런 것 그런 말과 관련이 있나? 그래. 해석을 한번 저희는 해봐야 뭐 돼. 예.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그죠. 왜 그 개와 돼지만 없을까? 하필 왜 개와 돼지만 없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12지지를 놓고 그 다음에 청룡 백호 주작 현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늘의 천문이 그대로 이제 땅에 이렇게 투영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딱 보시면은 중앙에 이제 황룡, 천장에 황룡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구려의 어떤 벽화, 고구려 뭐 강서대묘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신도가 있잖아요. 고구려는 사신도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려져 있는데 천장을 보면 황룡이에요. 아. 천장이 황룡입니다.
그 천장까지 합하면 뭐냐면 오신도예요. 오신도. 아하. 오신도가 그려져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오신도에 이렇게 맞춰져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오신도가 딱 각자의 자리에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남주작이니까 남쪽에 있고, 북형무니까 북쪽에 있고, 이런 정확한 자리에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반면에 12지지는 이쪽 저쪽 정확하진 않은 자리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재미있고 또 뭐 투박하고, 그래서 이제 동물들 찾거나 그러게요. 이런 퀴즈를 여기서 많이 냅니다. 아. 너의 띠에 해당되는 거 찾아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하. 뭐 사진 찍고 와 뭐 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주가 그대로 이 땅에 내려와 있다. 자미연이 그대로 내려와 있다. 이런 것을 이게 표현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뭐 BTS가 특히나 여기서 공연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게 오래도록 여기 머물 거라는 얘기죠. 그 BTS를 추종자? 네. 팬을 뭐라 그래요? 뭐라 해야 되지? 팬을? 추종자는 좀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BTS를 좋아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 열렬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근정전에서 많은 걸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색이라든지 또는 칠수와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걸 얻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건데요. 극한 에너지, 슈퍼 울트라 에너지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울트라 슈퍼 에너지인가? 이게 이제 요즘엔 초고 에너지라고 써요. 초고 에너지다 이렇게 쓰는데, 이것이 북두칠성 근처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이 100여 년 만에 규명이 됐어요. 이걸 처음 알려고 했던 게 1910년대예요. 네. 그때부터 이제 파가지고 100년 만에 한국 연구진도 있었죠. 125명의 공동 연구진이 2008년부터 5년 동안에 그 72개 우주 광선 그걸 관측을 해본 결과, 거기에 대부분이 어디서 나오냐면 북두칠성 근처에서 생성된다는 거예요. 큰 곰자리에 북두칠성 근처에서.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걸 나사에서 쓴 거 보면은 자색으로 표현해요. 네. 다른 색이 아니고 자색의 그 에너지가 막 오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보면은 우리는 알든 모르든 이렇게 무의식 중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렇죠. 보면. 우리가 북두칠성을 공경을 하고 북두칠성 칠성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가 뭔가 이게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어떤 누군가는 이걸 보고 또 끼워 맞추기가 아니냐, 뭐 그렇게 끌어 해석하는 게 아니냐라고 네. 지적할 수도 있는데, 네. 은연중에 우리의 그 문화라든가 상징이라든가 칼융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원형 문화가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 행위 속에, 행동 속에, 문화 속에, 예술 속에 이게 드러난다 얘기를 그렇죠. 하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근정전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처음에 문을 열고 이렇게 쭉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쭉 들어가는 모습이 있는데, 가운데 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가운데 문이란 뭐냐면 왕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게 100년 전에는 여기 일로 들어가기만 해도 아유, 그냥 바로 그냥 참수, 아유. 참수라는 그런 거였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 뭐냐면은 BTS도 보면 최근에 이제 병역 특례라는 그런 문제, 그거에 논란 뭐 이런 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뭐냐면 그러면서 얘기한 게 나온 용어가 딴따라라는 거예요. 딴따라라고 하잖아요. 옛날 그 탄트라라고 해서 거기서 나왔는데, 탄트라라든지 야. 아니면은 딴트라라고 해서 뭐 인도에서 이렇게 뭐 트럼펫 같은 이게 부는 거 있어요. 네. 예식을 할 때 부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처음 옛날에 음악 할 때 보였기 때문에 딴따라라고 하는 어떤 이야기로 이게 비춰졌는데, 그게 뭐냐면 딴따라, 그 예로 보면 무당, 광대, 남사당패 뭐 이런 거예요. 네. 과거에는 가장 천대받던 그렇죠. 거기에서 그걸 회원을 해가지고 지금은 뭐냐면 최고의 스타. 예. 별. 그리고 별. 그거 이제 다른 말로 아이돌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근정전에서 딱 봐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지금의 어떤 삶의 어떤 주인공, 아이돌이 될 수 있다. 네, 아이돌은 제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그거는 뭐. 그런 어떤 우주의 어떤 별자리와 하나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좀 느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 네네. 경회로도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시간도 많이 됐고 하니까 일단 오늘 그 근정전 이야기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예, 예.
커피 한잔 하고요. 저희 쉬었다가 쉬었다가 경회로 할까요? 네, 경회로 가도록. 경회로 한번 가보도록 2부는 하겠습니다. 경회로 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경복궁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한류 팬들이 1억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오려고 합니다. 한국을 딱 들어와서 꼭 가야 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경복궁인데요. 이 경복궁에 와서 그냥 놓치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냥 보고서 아 너무 멋있다 사진 찍고 그냥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같이 온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또는 이러한 부분들 근정전에 관한 어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우리의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제 더 자부심 있게 우리의 어떤 문화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탄생. 맞습니다. 그런 아이돌로 탄생할 수 있잖아요. 아이돌로. 네네. 좋네요. 네. 근정전 편은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2부는 경회로 경회로. 네, 경회로 예.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안녕.